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대엽 교수가 낙마를 했던 그 자리입니다. 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오른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OECD 최상 수준인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소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족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행복한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 출신이 또 장관이 나온 겁니다. 정치인 출신과 선출직 공직자까지 합치면 8명의 자리를 정치인들이 내각을 옮기게 된 겁니다. 일단 김영주 의원 장관 후보자가 누군지 독특한 이력이 있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63세, 현 민주당 최고의원, 국회의원 3선 중진, 중고교 때부터 농구선수로 고교 때 활동을 했고요. 서울신탁은행에서 7년간 또 은행원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함께 근무를 했다는 인연도 있고요. 노조 간부로 일하다가 DJ의 권위로 정치권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농구선수에서 은행원에서 노동운동가에서 정치인에서 이젠 장관 후보자 붙여줘야 됩니다. 장관 후보자로서 다시 한번 변신을 하게 된 건데요. 이 정부의 여성 내각 비율을 저희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영택 여가부 장관, 김영주 교육부 장관, 고용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보훈처장의 피우진 보훈처장까지 문재인 정부의 여성 총장관 수가 30%를 넘겼다. 일단은 여성 비율이 30%를 넘겼다. 김영주 후보자가 된다면. 그렇죠. 김영주 후보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어저께 지명됨으로써 중소기업 벤처부 이번에 신설된 장관 조직을 빼놓고는 모든 후보자가 지명이 완료돼서 이제 내각이 정시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김영주 후보자 의미가 여러 가지로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현역의원, 5번째 현역의원이고 다른 사람까지 합치면 이제 8명이 돼서 사실은 민주당의 일부 조직을 옮겨놓은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정부 조직에 대해서 시민단체 출신, 교수, 그리고 민주당이 현역의원으로 선호한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현재 관료와 관료들을 이제 배제하는 그런 내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김영주 의원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직 의원으로 갔기 때문에 뭐 당청 관계에서는 무리 없는 어떤 그 업무 수행이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운동가 출신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김영주 의원 저도 TV에서만 봤지만 키가 굉장히 커서 아주 굉장히 틀이 좋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틀이 좋구나. 운동선수였더라고요. 예. 운동선수를 하다가 실업팀으로 은행에 갔다가 그 실업팀에서 빠져나와서 일반 은행직으로 갔다가 이제 남녀의 임금 격차에 이제 분노해서 노조운동을 하다가 금융노조 활동으로 올라간 분이에요. 그 과거에 보면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노동부 장관의 방용석 씨라고 노동운동가 출신을 지명한 적이 있는데요. 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운동 출신이 노조의 입장을 다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 협상을 이끌어야 되는 측면이 많아서 그런 측면에서 노동운동가 출신이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얘기한 대로 아까 여성 의원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5명, 피우진 보훈처 장관이 장관급이 되면서 6명이 돼서 문 대통령이 공약인 30%를 여성으로 한다는 것은 약속은 미션 컴플리트. 완료가 됐다는 말이 나오고 다양한 포인트로 해설을 잘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김무식 교수님. 국무회의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옮겨놓은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초기 내각의 인선에 얼마나 또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일단 국정 목표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또 애초에 공약대로 했던 또 비율은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인선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또 무난히 통과시킬 사람을 뽑아야 되고 이런 것들 다 고려하면 사실은 인선을 낙점하기 쉽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건데요. 뭐 문제는 그렇습니다. 무난한 평가와 무난한 통과를 생각하니까 정치인 출신 입각이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 출신들은 그 전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았고 또 같은 동료 의원들한테 청문회를 거치기 때문에 뭐 심한 경우가 아니면 무사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인데 또 한편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장점으로는 정치인들 기본적으로 지지층들과 국민들의 여론을 굉장히 민감해하기 때문에 실제로 장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것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받아들인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단점이 뭐냐면 아까 그 중앙일보 어디 사설에 나왔습니다만 단점으로서는 정치인들이 일반 정통 관료들을 제치고 너무 지나치게 파퓰리즘에 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파퓰리즘. 그러니까 예. 사실은 국회의원하고는 또 장관은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잘못된 걸 따지고 또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요구하는 거지만 장관은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조건 속에서 가장 끌고 가야 되는 효율적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장관이 많을 경우에는 그런 신중성과 합리성을 가진 관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아마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예.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정치인의 장점은 키우고 관료 출신의 또 장점은 또 키워내면서 잘 조화롭게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차관은 아무래도 좀 관료 출신의 차관을 그렇죠. 하는 게 좀 더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장관 정치인이면 예. 차관은 뭐 당연히 관료 출신 하는 것이 조화가 되겠죠. 신사동 그 사람 세 번째 그 사람까지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돌아옵니다. 잠깐만요.